어느 순간부터 삶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습니다.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자꾸 불안해집니다. 밤이 되면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이 공간이 나에게 정말 편안한 곳일까?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풍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노력과 의지가 인생을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경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40대, 5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같은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갑자기 집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방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50대가 되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라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교적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자꾸 한숨이 나오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물건들, 쌓여있는 상자들,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혹시 이 공간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풍수라는 것은 단순히 미신이나 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그 공간이 우리의 삶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주변도 어지러워지고 주변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집착과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물건도 붙잡고 기억도 붙잡고 관계도 붙잡고 지나간 시간까지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집 안에 오래된 물건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은 마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마음,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공간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현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 불편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섬세해지고 몸의 기운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도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지만 그 공간에 있으면 숨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공간은 들어가면 괜히 답답하고 오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이 마음에 주는 영향입니다. 풍수는 사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집에서는 마음이 편안할까? 왜 어떤 방에서는
잠이 잘 오지 않을까? 왜 어떤 공간에서는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더 평온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5세가 넘어가면서 집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가구의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오래된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 방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집 정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중년의 풍수는 운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집안의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집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흐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신호는 아주 평범한 공간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풍수라는 말을 들으면은 집의 방향이나 재물운 같은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느 방향에 문이 있어야 하는지, 침대는 어느 쪽을 향해야 하는지, 어떤 물건을 두면 운이 좋아지는지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풍수의 본질은 그런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풍수의 중심에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공간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어떤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식탁에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방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음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주변 환경도 정돈되지 않기 쉽고, 환경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바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거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 있으며 공기가 답답하고 어둡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공간에 앉아 있어도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괜히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빛이 부드럽게 들어오며 불필요한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 차분해집니다. 풍수는 바로 이런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규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의 흐름이 어떻게 공간과 연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무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삶의 상황도 변하고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의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좁은 집에서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건이 조금 많아도 괜찮고 방이 조금 어지러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상하게도 작은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방이 조금만 어지러워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삶의 기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닙니다. 삶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사람의 마음이 더 섬세해지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기대도 해보고 실망도 해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주는 작은 변화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물건도 붙잡고, 기억도 붙잡고, 관계도 붙잡고, 지나간 시간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는 점점 물건이 늘어납니다. 이미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오래된 서류, 지나간 시절의 물건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방 한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공간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쌓인 시간과 감정 때문입니다. 풍수는 이런 상태를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풍수를 미신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는 하나의 지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물건을 하나 내려놓을 때 마음속의 집착도 조금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거창한 수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도 그 수행은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빛을 조금 바꾸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방 안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조금 정리한 것 뿐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풍수의 진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비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집에서는 자꾸 생각이 많아질까요? 왜 어떤 방에서는 쉽게 잠들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때때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공간의 흐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왜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중년이 되면 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집의 분위기나 환경에 더 민감해질까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작은 것들이 어느 순간 마음에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방이 조금만 어지러워도 답답하게 느껴지고 밤에 작은 소리가 들려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같은 집에서 수년을 살았는데도 갑자기 그 공간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젊을 때 사람의 몸과 마음에는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쉽게 지치지 않고 환경이 조금 불편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좁은 집에서도 잘 지내고 물건이 많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에너지는 조금씩 변합니다. 몸은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마음은 더 섬세해집니다. 이때 환경의 영향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자연, 마음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도 그 연결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공간에서는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숨이 깊어지고 생각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흐름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사람의 마음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한 적도 있었으며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결과가 기대와 달랐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마음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더 예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마음은 때때로 조용한 공간을 더 필요로 합니다. 집이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집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 안에는 수년 동안 쌓여온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구, 오래된 서류, 이미 의미가 사라진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어느 순간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버려도 되는 물건인데도 버리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기억인데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용하던 물건을 수십 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물건이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버리려고 하면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내려놓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는 점점 더 많은 물건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조용히 공간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집이 좁아져서가 아니라 공간이 숨을 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공간이 막혀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쉽게 막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의 삶에서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활동이 많기 때문에 집의 환경이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점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퇴근 후의 시간, 주말의 시간,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집의 분위기가 삶의 기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어떤 집에서는 가족이 모여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식탁이 있어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어떤 집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 모이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사람의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간의 흐름과 분위기도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집 안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신호들 속에서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느끼지만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 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신호들은 아주 평범하지만 중년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안에서 이상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계속 무겁고 집에 있어도 충분히 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고 밤이 되면 괜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공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은 점점 더 이런 신호를 민감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더 섬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도 어떤 흐름이 있는지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집 안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신호를 중요하게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지만 그 신호가 계속 반복된다면 공간의 흐름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조용해져야 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몸과 마음이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반대로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고 앞으로의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작은 일까지 계속 떠오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 번쯤 집안의 환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 안에 너무 많은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공기가 답답하지는 않은지, 빛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너무 어둡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공간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조용한 장소를 찾고 단순한 환경을 유지하려 합니다. 단순한 공간은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집 안에 있어도 계속 필요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집은 본래 몸을 쉬게 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어떤 공간에서는 오래 머물러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몸이 편하지 않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종종 나이나 건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간의 분위기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오래된 물건이 지나치게 많거나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공간을 막고 있다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이런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 안을 조금만 정리해도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중년 가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가족이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실이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고 식탁이 있어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물론 바쁜 생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구조와 분위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별히 약속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집에서는 각자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흐름도 중요하게 봅니다. 공간이 사람을 연결시키는지
아니면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시간과 기억이 쌓이고 삶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간의 흐름이 조금만 바뀌어도 사람들의 관계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풍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집안의 작은 변화들을 통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물건을 조금 정리하거나 식탁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방 안의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집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큰 평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중년의 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3가지 풍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실수들은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집안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구의 위치를 옮기기도 하고 집을 정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사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수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그대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들은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실수들이 집의 분위기와 마음의 흐름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년의 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물건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물건을 계속 늘려갑니다. 처음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물건이 늘어납니다. 기념품, 선물, 오래된 책,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이미 입지 않는 옷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면은 집 안 곳곳에 물건이 쌓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물건이 많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들 속에 쌓여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 물건을 보면서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은 자녀가 어릴 때 사용하던 것이고 어떤 물건은 젊은 시절의 기억이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공간이 지나치게 많은 물건으로 채워지면은 집이 숨을 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막히면 사람의 마음도 쉽게 막힙니다. 그래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마음도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물건을 정리한 날 이상하게 잠이 잘 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집안에 너무 많은 과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중년의 집에는 종종 과거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오래된 상장, 아이들이 어릴 때 사용했던 물건들, 물론 이런 것들은 소중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대부분이 과거의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에 머물기 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기억에도 집착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절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삶이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현재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건들을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모두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집 안의 공간이 현재의 삶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요, 집안에 빛과 공기를 충분히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집들이 의외로 어둡고 답답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커튼을 항상 닫아두거나 창문을 자주 열지 않거나 공기가 정체된 상태로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은 빛과 공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에서는 사람의 기분이 조금 더 밝아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어둡고 공기가 정체된 공간에서는 마음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불교 수행에서도 자연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숲이나 산에서 수행을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자연의 흐름이 마음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빛과 공기가 흐르는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창문을 자주 열고 집 안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두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공간은 변화를 생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풍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하나 내려놓고 창문을 조금 더 자주 열고 집안의 공간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집의 분위기를 천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종종 마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이야기 중 하나인 집착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고 어떤 집은 시간이 지나도 편안함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지러운 것도 아니고 낡은 것도 아닌데 그 공간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잠시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고 왠지 모르게 숨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크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들어선 순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각이 조용해지고 몸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풍수에서는 공간의 흐름을 이야기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흐름의 근본을 마음에서 찾습니다. 특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흔히 사람이나 욕심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 아주 많은 부분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물건에도 집착합니다. 기억에도 집착하고 지나간 시간에도 집착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고장난 가전제품, 오래된 책,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 이 물건들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한 채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물건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은 젊은 시절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아이들이 어릴 때의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마치 그 시간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시간도 흐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지나간 시간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집 안의 공간도 비슷합니다. 과거의 물건들이 지나치게 많이 남아 있으면 집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공간이 막혀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쉽게 막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무거우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집이 낡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쌓인 집착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시간이 지나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그 집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계속 정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고 지나간 것은 보내주고 공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의 수행과도 비슷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내려놓음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집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안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면은 의외로 많은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간이 가벼워지고 빛이 더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풍수의 가장 깊은 의미는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알아차리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내려놓음이 실제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중년의 삶에서 어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무거워질 때 큰 변화를 생각합니다. 집을 옮겨야 할까? 환경을 완전히 바꿔야 할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까? 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마음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의 삶에서는 이런 작은 변화가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경험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실천도 마음 깊은 곳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실천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단 한 곳만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집 전체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곳만 정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책상 위 한 부분만 정리합니다. 내일은 서랍 하나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거실의 작은 구석 하나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정리하다 보면은 집 안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공간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외부의 행동이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행동 하나가 마음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숨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몸은 집 안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 바깥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 머릿속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럴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창가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 지금 내가 이 공간에 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나갈 때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마음의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잠시 숨을 느끼는 시간도 그 수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빛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낮에 잠시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커튼을 걷고 햇빛이 들어오게 해보십시오. 햇빛은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서는 생각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공기가 움직이면은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의 창문을 자주 열기 시작한 뒤로 이상하게 기분이 밝아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풍수의 비밀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을 공간 안으로 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 곳 정리하기, 잠시 숨을 느끼기, 빛과 공기를 집 안으로 들이기.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집의 분위기와 마음의 흐름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집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느낌입니다. 풍수의 시작은 바로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가족관계와 집안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집의 분위기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같은 가족이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어떤 집은 따뜻하고 어떤 집은 이상하게 조용하고 멀게 느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가족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신의 세계를 가지게 되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예전보다 줄어들기도 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시간을 잘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집의 공간이 이런 거리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서는 거실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말만 하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히 생활 방식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구조와 분위기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간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모이게 합니다. 밝은 빛이 들어오고 앉아있기 편안하고 너무 복잡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어둡고 답답하거나 물건이 지나치게 많은 공간에서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식탁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가정에서 식탁이 하루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식탁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자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다른 공간에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도 줄어듭니다. 풍수에서는 식탁 주변의 분위기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식탁이 밝고 편안한 공간에 놓여 있는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는 분위기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도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집안의 공간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런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물건을 조금 줄이고 식탁 주변을 밝게 정리하고 가족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생기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누군가 거실에 앉아 있게 되고 또 다른 가족이 그 옆에 앉게 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짧은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가족이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집은 이미 좋은 풍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 즉 공간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풍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풍수를 이야기할 때 집의 방향이나 가구의 위치 같은 것에 집중합니다. 침대는 어느 방향으로 두어야 하는지, 현관 앞에는 무엇을 놓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물건이 운을 막는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를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불안함을 느낍니다. 집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닌데 마음의 느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이 마음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다면 집이 아무리 정돈되어 있어도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 평온한 상태라면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외부 환경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풍수라는 것은 단순히 집의 모양이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마음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집에 살면서도 계속 답답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집에서도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공간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머무르고 있는가입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넓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년이 되면서 삶을 조금 단순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집 안에 물건을 줄이고 생활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풍수를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잠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면서 이 공간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풍수의 마지막은 결국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집의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집의 구조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중년의 삶에서 풍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중요했습니다.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더 넓어지기를 바라고 더 좋은 조건을 찾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풍수라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풍수의 본질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는 비밀 같은 것도 아닙니다. 풍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 안의 공간이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하고 빛과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집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삶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조용한 집의 분위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년이 되면서 집안의 물건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공간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삶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이야기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하나 내려놓을 때 마음의 짐도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일 때 마음도 함께 숨을 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 잠시 앉아 있을 때
생각이 조금 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사람은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풍수는 어떤 특별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집을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고 큰 변화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조금 더 밝게 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풍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좋은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공간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조용한 쉼터가 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마음에 스쳐 지나갑니다. 왜 우리는 같은 사람과 살고 있는데도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처음 결혼했을 때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웃을 수 있었고 서로의 부족함조차 사랑스럽게 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말투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걸립니다. 상대가 한 행동 하나가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판단과 비교가 반복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아주 간단한 말로 설명합니다. 바로 집착, 즉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배우자는 이래야 한다. 남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아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기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기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어느 순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대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려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 한번 못 했어요? 아내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과 걱정을 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아내의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연락 정도는 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서로의 마음속에는 작은 판단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쌓일수록 관계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큰 사건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늦은 기가, 작은 약속 하나.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일들이 큰 상처로 변할까요?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를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생각도 변하고 성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혼했던 그 시절의 모습, 처음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마음속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배우자가 조금만 달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나를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을까? 이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또 다른 행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때로는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바꾸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안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닫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관계는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 내려놓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편안해 보이고 어떤 부분은 함께 살면서도 점점 더 지쳐갈까요? 그 차이는 아주 작은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붙잡는 마음과 놓아주는 마음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부부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부부들이 겪는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 바로 집착하는 마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부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한 번쯤 해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부딪히게 될까? 겉으로 보면 이유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생활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갈등 뒤에는 공통된 하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집착을 말합니다. 집착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집착은 이런 마음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바로 이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내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 생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고 따뜻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점점 더 단단해지면은 어느 순간 그것은 기대를 넘어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날이 많아지면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가? 왜 가족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남편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조금만 불만스러운 말을 해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이렇게 서로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라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가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집착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피곤해서 먼저 조금 적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강한 마음에서는 그 장면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아내가 잠시 조용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강한 마음에서는 그 장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나에게 화가 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현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복적 사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은 결국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주 작은 일로도 큰 말다툼이 생깁니다. 사실 그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상대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 너무 단단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집착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점점 더 통제하려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상대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지고 상대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지고 때로는 상대의 감정까지 바꾸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착이 강해질수록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할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부부관계에서 진짜 평화는 상대를 완벽하게 바꾸는 순간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속 집착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상대를 바꾸고 싶어 할까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부부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감정,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과 그 뒤에 숨겨진 불안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말한 것뿐이야. 나는 단지 당신이 더 잘 되길 바랬을 뿐이야. 이 말은 겉으로 들으면 매우 따뜻하고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또 하나의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이 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이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좀 그만 마셔요. 이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행동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돈을 조금 더 아껴 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쓰는 거야? 이 말에도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행동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부의 대화 속에는 사랑과 함께 통제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통제하려는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순간 관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면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생깁니다. 왜 나를 바꾸려고 하지? 나는 내가 아닌가? 그래서 상대는 점점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상대를 바꾸고 싶어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통제하려는 이유는 사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아내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속에는 점점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상대를 통제하려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디 있었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질문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긴장은 더 커집니다. 남편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존중받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은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편도 모르게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말들이 늘어납니다. 왜 그렇게 말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서로의 불안이 서로를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관계는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지쳐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통제받을수록 마음이 닫히고 이해받을수록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편안해 보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를 포기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삶을 대신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긴장이 사라지면 관계에는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내려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말 상대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 때문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부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마음 습관, 바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비교의 마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처음 만났을 때는 참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말에도 웃어주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사실
많은 부부들이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변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절이 변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중요했던 것이 나이가 들면 덜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삶에서 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전처럼 해야 해. 이 말은 겉으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이 질문이 반복되면은 마음은 점점 더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서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책임이 많아지면서 남편은 점점 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앉아있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내의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어졌나? 하지만 남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지쳤다. 조금 조용히 쉬고 싶다. 이처럼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서로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쌓이면 마음속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멈춰 생각해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가 보입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상대가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문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매우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강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같은 강물처럼 보이지만 그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같은 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은 사랑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전처럼 계속 그대로 있어주는 것. 이 기대가 강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마음에는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더 이상 큰 상처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긴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붙잡으려고 했던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부부 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붙잡는 관계에서 함께 흐르는 관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잘하는데 다른 집 아내는 저렇게 사는데, 이 비교의 마음은 부부관계를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부부들이 무심코 빠지는 이 비교의 습관이 어떻게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힘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다른 집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이 질문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처럼 느껴집니다. 이웃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인의 남편이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친구가 남편에게서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집은 왜 저렇지 않을까? 이 생각은 처음에는 잠깐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는 조금씩 불편함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평온을 잃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마음의 습관으로 설명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부족함을 느끼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볼 뿐입니다. 웃고 있는 모습, 다정하게 말하는 장면, 여행을 가는 사진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장면만 보고 쉽게 판단을 만들어 냅니다. 저 집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따라옵니다. 우리 집은 왜 그렇지 않을까? 이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 남편은 매주같이 장을 보러 간대. 이 말은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남편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집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던데. 이 말 역시 비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이렇게 비교가 시작되면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를 어떤 기준과 계속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해? 이 질문이 반복되면은 상대는 점점 더 위축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는 사랑을 키우지 않습니다. 비교는 기대를 키웁니다. 그리고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비교의 마음은 부부관계를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평온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거의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까? 이 질문은 비교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의 시선이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조용해졌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지쳐 있구나. 아내가 예민해졌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마음에 걱정이 많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비교가 있던 자리에 이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생기면 관계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편안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부부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마음, 바로 기대와 집착이 어떻게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포기하라는 말인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내려놓으면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 아닐까?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 상대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일도 배우자에게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친구가 늦으면 바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늦으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연락도 안 하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건가? 이처럼 기대는 관계를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작은 행동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실수도 쉽게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로 화나지 않았는데, 사실 예전에는 기대가 지금보다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더 이해해 주길 바라게 되고, 더 배려해 주길 바라게 되고, 더 나를 알아주길 바라게 됩니다. 이 마음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단단해지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상대는 그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내려놓음이라는 태도가 관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하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지쳐 있는 건 아닐까? 아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마음에 걱정이 많은 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판단하던 마음이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관계는 긴장을 만들지만 상대를 이해하려는 관계는 여유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함께 평온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부족함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마음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마음 연습, 바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알아차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아주 짧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립니다. 표정 하나가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대답이 짧았다는 이유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나에게 화가 난 걸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은 아주 빠르게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지만은 그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주 작은 순간에 크게 반응합니다. 사실 상대의 말은 단순한 한마디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해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감정을 키우고 감정이 다시 말을 만들고 그 말이 또 다른 갈등을 만듭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많은 다툼은 아주 짧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 가지 매우 단순한 연습을 강조합니다. 바로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마음에 걸렸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짧게 대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 순간 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지금 기분 나쁜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잠깐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숨을 한번 깊게 쉬어 봅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마음은 조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빨리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짜증 섞인 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해?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그 순간 잠깐 멈추어 숨을 쉬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많이 지쳐 있을 수 있겠다. 이 작은 멈춤이 관계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갈등은 말 때문이 아니라 반응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짧지만 반응은 관계를 오래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은 이런 연습을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숨을 쉬고 반응하기 전에 한번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바로 화가 나던 순간에 이제는 잠깐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로 말이 튀어나오던 순간에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부부관계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화는 덜 날카로워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깊어질수록 또 하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부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마음, 바로 자비의 시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서로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쌓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돈에 대한 걱정,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피로들,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해하려고 했던 말도 이제는 쉽게 서운하게 들립니다. 예전에는 웃고 넘기던 행동도 이제는 마음에 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대였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나를 생각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가 점점 커지면은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순간마다 마음은 작은 실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실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1년, 10년 작은 실망들이 계속 쌓이면서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완벽하게 나의 기대를 채워줄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를 평가하던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서운하게 느껴졌던 행동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지만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지쳤겠구나. 아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하지만 마음의 기대가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마음에 걱정이 많은 것 같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관계의 분위기는 조용히 달라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은 상대를 이해할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따뜻한 마음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대와 실망이 그 위를 덮어 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상대의 삶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 즉 자비의 마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부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가장 깊은 힘, 바로 자비가 어떻게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조용히 마음에 찾아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종종 서로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걱정과 무게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며
책임의 무게를 느낍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돈에 대한 걱정,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많은 생각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 자녀에 대한 걱정, 나이가 들며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피로.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또렷하게 보이지만 상대가 느끼는 고통은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이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더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말이 줄어든 모습을 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지? 하지만 자비의 시선은 조금 다르게 묻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이 있는 걸까? 아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날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지? 하지만 자비의 마음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것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관계의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해받는 순간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판단하기보다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평온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실수보다 서로의 어려움을 먼저 봅니다. 남편이 화를 냈다면 그 화 뒤에 있는 피로를 봅니다. 아내가 예민해졌다면 그 예민함 뒤에 있는 외로움을 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자비는 관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힘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가 있는 곳에서는 서로를 바꾸려는 싸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부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적이 아니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편안한 부부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비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더 맞는지, 누가 더 노력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종종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많이 참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쌓이다 보면은 관계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다툼을 했던 날들도 지나갑니다. 서운했던 순간들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었구나. 부부는 서로를 이기기 위해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래 평온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부족함을 조금씩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남편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생기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말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편안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반드시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더 숨쉬기 편해집니다. 서로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에는 새로운 평온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문제처럼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그저 삶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편이 조용한 사람이라면 그 조용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예민한 성격이라면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부부관계는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었는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떠오르는 것은 이겼던 말다툼이 아니라 함께 웃었던 순간들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이해해 줄 걸.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줄 걸.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마음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붙잡고 있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어쩌면 그것이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일지도 모릅니다.